자, 들어갈게요. 5페이지를 보시면 감정평가 파트인데, 아예 중요한 데를 좀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로 가시면은, 7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가치의 재원칙이라는 게 있죠.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여기 거의 시험 문제가 90% 나오고, 특히 이 안에서 9번하고 10번에 보시면 균형과 적합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 가장 유력하다라고 봅니다. 뭐 시험 문제 거의 최근에 기출을 보시면은 균형과 적합을 찍으시면 거의 답이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테마 7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도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거의 지금 6번하고 7번이 거의 시험 문제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공부해달라라는 말씀 드리고, 프린트는 이제 천천히 5페이지서부터 이제 쭉 가는데, 자,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테마 페이지 5로 가시게 되면은, 자, 감정평가 분류의 전제 조건에 따른 분류라는 게 있죠. 현황하고 조건부를 묶어보세요. 그러면 현황이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조건부가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현황, 현재 주어진 상황으로 펴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조건부는 남용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럼 현황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버려요. 원칙입니다. 그럼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은 건부지가 되죠. 근데 자, 그러면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물권의 이용상, 불법적인 건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되어 제외되어 고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는 기준을 하죠. 근데 예외가 없다, 예외가 있다. 그러면 조건을 붙여 조건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조건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이 없는 거로 보거든요. 나지로 본다 보니까 조건부라는 자체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장래 불확실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는 거,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 그 다음에 기한부하고 소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건 이제 넘겨보시면은 기준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볼게요. 그럼 쭉 넘겨보시면은 5번에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를 쳐보십시오. 기준 시점도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우리가 평가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평가 기준에 감정평가에 각을 매길 때는 요 기준으로 간다는 건데,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럼 시점을 명시해야겠죠? 그래서 자, 야간펜 칠하세요. 자, 원칙은 어떤 날을 원칙으로 합니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되어 있나요? 근데, 자, 미리 기준점이 정할 수도 있어요. 의뢰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와 미래의 특징으로서 과거로 적용하는 것을 소급이라고 하고 미래의 특징은 기한부라고 하거든요. 기한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해질 수 없다, 정해질 수가 있다. 근데 가격 조사가 불가능해야 돼요? 가능할지? 가능해야 돼요. 임대료의 기준 시점은 임대차 개시 시점, 매달은 1일이 되겠고 1월 1일이 되겠죠. 연으로 간다면. 그럼 기준 시점은 이제 변동의 원칙과도 관련됩니다. 항상 시점이 안 변해요? 변해요.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점과 평가 시점은 반드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겠죠. 그럼 넘겨보세요. 전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아까 제가 과거로 기준 시점을 놓으면은 그됩니까? 소급입니까? 미래는 기한부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이제 천천히 갑니다. 또 이제 넘기시면 우리나라에 대한 분류가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가 있는데 개별평가가 원칙이에요.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개별평가 원칙입니다. 그럼 각각 두 개를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2, 3, 4를 묶어보세요. 그럼 그냥 있다, 예외가 있다. 특히 3번하고 4번이 됐다 잘 나옵니다. 3, 4번이 가장 유력해요. 자, 3번은 가치를 구분하고 4번은 부분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이라는 자체는 구분은 만약에 3필지가 있는데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핵주로 나눌 수도 있죠.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주유소와 카센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필지, 우리가 두 개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두 개의 핵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이 또 틀리죠. 자,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의 부동산이라도 그냥입니까? 가치를 달리합니까? 가치를 달리라는 글씨가 굵은 글씨가 적혀져 있죠. 그럼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 달리 나오면은 이건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이죠, 구분. 구분 보고 있어요? 가치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죠. 구분해서. 자, 그래서 하나를 두 개로 나눠서 평가합니다. 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나 이제 다액지죠. 여러 개의 액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분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도로라면 정부가 여기를 150평 중에서 도로로 편입시켜요. 그럼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분은 자, 전체를 그냥입니까? 2분의 1로 나눕니까? 그럼 2분의 1 나눠서 150평을 반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러면 대상부동산이 그냥이요, 1부분이에요. 요거는 구분이에요, 부분이에요. 일부분이 수용되는 경우 보상평가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괄평가라는 자체는 자,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럼 1번지, 2번지가 가격이 비슷하면 한 액지로 묶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렸다. 이건 그냥이다. 일괄이다. 일괄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 이상이 일체로 불가분해. 복합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1액주로 묶었으니까 이 필지를 1액주로 묶었으니까 이건 구분이에요. 일괄이에요. 일괄. 특히 이제 부분하고 독립이라는 자체가 이제 일본 감정평가인데 그냥 들어보세요. 아까 현황과 조건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거 일본 감정평가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부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조건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둘 다 복합부동산이면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가 된다는 건 현황은 건물의 영향을 고려하고요. 독립은 나중에 보니까 조건 보면 건물의 영향을 고려해요. 불고려해요. 특히 우리 토지 평가할 때는 나지 상정으로 가죠. 그래서 표준지 평가할 때는 나지, 우리가 적정 실제 나지 상정으로 가고 공법상 규제, 개발이익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치와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가치와 가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자, 들어보시면요. 우리가 감정평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치를 살펴서 가격으로 매기죠? 그럼 가치가 높으면 그냥요, 가격도 높아요. 높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가격의 프라이스는 정리는 뭐냐면 과거에 실제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된 과거의 값이에요. 그럼 과거의 값이 나오면은 이 과거는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그럼 20억으로 거래됐다는 것은 과거에 거래했다는 건 중개사가 전문가죠? 근데 평가사는 여기가 상가라면 그냥입니까? 장래가 중요합니까? 그럼 가치라는 건 장래이익을 현재값으로 하죠? 그러면 장래이익을 현재값으로 하니까 가치는 과거예요? 현재값이에요? 평가사가 전문가죠. 그러면 주어진 시점에서는 가격은 여러 개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치는 여러 개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치가 주관적이고 조금 추상적이면 얘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근데 가치와 가격이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단기는 괴리되고 장기는 일치한다 그랬죠? 자, 가치와 가격은 비례관계입니다. 자, 근데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해요.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죠. 그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다. 그 다음에 단기는 그냥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됐어요. 그럼 단기는 만약에 가치가 가격보다 높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게 나옵니까? 싸게 나옵니까? 싸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사겠죠. 그러면 그냥요, 다시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조정되면서 가치로서 똑같아지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문제를 풀 때 단기는 그냥이다 괴리됐다. 다를 수 있고 장기에 가서 일치한다고 하셔야죠.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치의 특징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은 이중성이기 때문에 수요금은 가격에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자, 교환의 대가인 가격만 있어요. 우린 용의의 대가인 임대료도 있어요. 그럼 원본과 가실의 관계죠? 자, 여기 볼펜 같은 경우는 남을 빌려줄 수 없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요, 빌려줘요. 그럼 내가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용익에 대한 대가도 있다는 거죠. 그냥 소유권 권리 가격이지 물리적 가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은요, 소유권만 있어요, 전세권도 있어요. 두 이상의 권리가 존재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럼 각각의 가격 형성이 가능하고, 부동산은 항상 안 변해요, 변해요. 단기적, 장기적. 시점이 틀리기 때문에 기준점과 시점 수용을 명시해야겠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형이 동생한테 넘기면 그냥이니까 좀 싸게 넘깁니까? 그럼 동기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가 쉽죠? 사정 보증을 해야 된다. 자, 아까 부동산의 가치는 하나하게 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원칙이 없어야 돼요? 원칙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시장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다. 무슨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다? 시장 가치. 찾았습니까? 무슨 가치로 매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시장 가치는 대상 물건이 자 한정된 시장이 맞아요? 통상적이 맞아요? 통상적. 자, 몇몇 사람이 거래됐다고 그래야 돼요? 다수가 거래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충분한 기간이 있어야겠죠? 거래를 위해서 공개하는 그 대상 물건의 전문적 당사자입니까? 정통한 당사자입니까? 정통한이라는 자체는 그 시장 추이를 아는 것이지 전문가가 아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들어보세요. 매도자가 좀 띨띨하면은 좀 비싸게, 자, 매도자가 좀 띨띨하면은 좀 싸게 팔죠. 매수자는 좀 비싸게 사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시장의 추이를 알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전문적 당사자입니까? 정통한 당사자입니까? 동통한 당사자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자, 거기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는 당연하죠. 강요가 안 되고요.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돼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여기 거래된 물건이 어떤 게 시장 가치라고 봤을 때 A, B, C 중에서 자, 가장 빈번하게 많이 거래된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게 가치예요. 자, 만약에 자, 10억이라는 게 한 30번 거래되고요. 한 15억으로 팔렸던 게 딱 한 번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9억도 2번 거래되고 11억이 2번 거래됐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30번이 가장 많습니까? 가장 빈번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가액이다, 최고가액도 아니다. 평균을 낸 것이 아니죠. 그럼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게 나왔고요. 자, 시장가치만 매겨요. 예외도 있어요. 그럼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매길 수도 있다는 거죠. 사용가치, 교환가치라는 게 있잖아. 특히 사용가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용하는 가치니까 내가 보유하겠다는 거고, 처분은 교환가치죠. 이런 것. 그래서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가 예외로 매길 수 없다, 매길 수도 있다. 법령이 다른 기준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사회통용상 인정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좀 필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시간 아끼려고 자, 문제를 한번 쫙 풀어보세요. 지금 시험장이라고 생각하시고 14번이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해요. 14번 자, 14번하고 15번까지 갑시다. 15번까지 가야 됩니다. 15번까지 가시면은 일단 14번까지만 풀어보세요. 14번까지만. 조금 어려운 게 하나 있긴 해요. 자, 일단은 정답은 2번인데 좀 어려워서 좀 제가 해볼게요. 지금 1번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은 1번에 14번에 복합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복합부동산은 뭐와 뭐가 결합된 거죠? 토지와 건물을 결합된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결합된 상태로 본다는 복합부동산은 구분하겠어요? 일괄하겠어요? 일괄적으로 같이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은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이에요? 어떻습니까? 복합건물이에요. 주상이라고 한번 적어놔보세요. 주상. 주상복합건물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럼 주상복합건물 한 건물에 무슨 용과 무슨 용이 같이 있어요? 주거용과 상업용이 같이 있죠? 보통 1층은 뭐죠? 상가하고 주거죠? 가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럼 구분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괄과 구분이 바뀌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풀어드리는 거예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한번 쳐보시면 예전에 아주 옛날에 어렵게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필지가 획지보다 큰 경우는 구분평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의 필지가 두 개 획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1필지가 2획지가 됐다는 건데요. 자, 들어보시면은 자, 아까 3번지를 2획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유소와 카센터를 사용했어요. 자, 그럼 주유소와 카센터가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다액지가 구분평가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면적을 볼게요. 자, 따라보세요. 하나인 게 면적이 크다. 자, 그냥입니까? 하나의 필지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할 때까지 계속 큽니다. 그죠? 하나가 필지가 전체의 필지라는 거죠. 획지가 두 가지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냥입니까? 하나인 게 면적이 큽니까? 하나인 게 필지가 더 면적이 크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몇 번이 정답이죠? 2번. 아까 복합부동산인데
건물과 결합하여 이용한 걸 전제로 갔으면 독립이에요. 이건 부분이에요. 부분. 자, 4번하고 5번 별표. 내가 찍어줄게. 4번, 5번이 가장 유력해. 자, 한 개의 물건이라도 따라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에요, 구분이에요. 구분. 일체로 이용되는 일부분만이 부분평가가 되겠죠. 몇 번하고 몇 번이 바뀌었어요? 4번하고 5번이 바뀌었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넘겨보세요. 아까 프린트로 가시면은 제가 6페이지로 갑니다. 6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에 가치의 형성 과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평가사는 먼저 가치 형성 요인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반 요인, 적이 들어갑니다. 일반적 요인, 지역적 요인, 개별적 요인을 봐요. 그럼 넘기시면은 일반적 요인에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사경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는 게 있나요? 전체적으로 환경이 바뀌거든요. 그럼 사회적 요인은 모든 게 인간 관련돼요. 사람의 인자를 써서. 그래서 인구 상태, 가족 구성, 도시 형성, 공공시설, 건축 양식 등에 대한 상태, 거래 사용성이 가능 들어가는데 경제적은 누가 봐도 소비 저축 투자, 재정 금융 상태인데 교통체계라는 게 있나요? 교통체계는 경제적에 들어가요. 뭐에 들어간다? 자, 만약에 여기에 사거리에 전철역이 뚫렸어요. 3번 출구가. 그럼 뚫리자마자 이 지역의 인구가 먼저 바뀌어요? 정책이 바뀌어요? 상권이 먼저 바뀌어요? 그럼 교통체계는 경제적으로 보자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술혁신 산업구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 지역에 3차, 4차 산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 효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부담의 상태라는 게 있나요? 세부담의 상태는 우리가 조세부담이라는 게 아니라 조세 전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전가는 정부가 하는 겁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하는 겁니까? 그럼 지네들끼리 경제활동에서 지네들끼리 부담을 하거든요. 그럼 정부의 재고책이 아니죠? 행정적이에요? 이건 경제적이에요. 근데 따라서 세제는 조세제도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제가 나오면 뭐냐입니까? 이거는 행정적입니까? 행정적이죠. 토지용 규제, 제도, 정책, 시체, 규제, 세제 이런 게 나오면 행정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요약이 돼 있지만은 부동산 가치 발생 요인의 하살표가 적혀져 있죠.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경쟁처럼 가격과 양이 있어서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격을 매깁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유용성, 유효수요, 희소성, 이전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는 게 부동산의 유용성을 봅니다. 유용성이라는 것은 자, 유용성은 효용성이에요. 우리한테 효용을 주거든요. 만족을 주거나. 자, 그러면 이 형성 요인에 아까 보세요. 자, 형성 요인에 경제적 요인에 교통체계가 발달됐어요. 그럼 우리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저 보세요. 자, 일반적 요인은 전체적인 걸 다 얘기를 합니다. 전국적인 게. 그럼 우리 지역에 그냥입니까? 이 전철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생길 수도 있죠. SRT역이라고 아세요? 그럼 SRT가 만약에 내가 동탄역이 있죠? 그럼 동탄역에 내가 물건을 샀어요. 아파트를. 그럼 그냥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까? 그럼 동탄역이라는 그 교통체계라는 자체는 일반적이어서 그냥입니까? 내 지역에 영향을 줍니까? 그러면 내 부동산도 어떻게 된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행정적이라는 것은 투기과열직으로 묶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제가 투자한 건 다 투기과열직으로 묶여요. 그냥이야 나 묶였어. 그러면 지역적 요인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철이 뚫리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주거용이에요. 그럼 주거용이 편리성이 안 증가해요? 편리성이 증가해요? 공원이 들어오면 쾌적성이 증가하죠? 이런 편리성이 유용성이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증가하게 되면 그냥요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가치를 발생시키는 요인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유용성만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돼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상대적 희소성, 절대적 희소예요? 상대적 희소예요? 자, 보세요. 땅이 한정돼 있죠? 그럼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냥입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합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겠죠. 공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공급이 적어서 또 가격이 올라간다. 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다 경제적인 요인인데,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마시고 계시는 공기는 유용성은 없어요? 유용성은 있어요? 유용성이 없다면 제가 얼굴에 랩을 씌웁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내가 묶어놓으면 유용성이 있으면, 있어요. 풀어주세요. 그런 거야. 공기는 그냥이야. 또 희소성이 없어. 제한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한테 가격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토지는 그냥입니까? 유용성만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합니까? 가격이 발생하죠. 그럼 가치 발생 요인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까? 상호 결합이 돼야 됩니까? 상호 결합이 돼서 상호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나 네 가지 요건을 다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냥 수요해야 돼요? 유효 수요해야 돼요? 살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치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특히 옛날에 시험 문제가 더럽게 나온 게 효율이에요? 효용이에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형평성의 반대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법적인 유용성에 대한 법적인 발생 요인이 있는데 우리 물건을 그냥 넘겨요. 권리를 이전시켜요. 그럼 권리가 이전돼야지만 가치가 발생이 되겠죠? 그럼 요거 유유상이라는 네 가지는 그럽니까? 요건 발생 요인입니까? 발생 요인이죠. 찾았습니까?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영향을 주겠죠? 그럼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형성 요인은 따라서 일찍에 그럼 일반적, 지역적, 개발적은 발생 요인이에요? 형성 요인이에요? 유유상에는 무슨 요인이다? 발생 요인이죠. 자, 여러분들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을 영향을 줍니까? 형성이 발생 요인을 줍니까? 자, 전철이 뚫렸기 때문에 쾌적성이 증가한 거죠. 우리가 편리성이 증가하지 편리성이 증가해서 전철이 뚫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따라서 형발. 우리 형이 발이 커요. 그죠? 누가 발이 크다? 그러면 따라서 형발. 그럼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러면 일지계라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은 발생이 들어갑니까? 형성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우리 형이 발이 커요? 그죠? 그러면 우리 형이 되게 일찍 깨요. 발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요? 발이 일찍 깨는 게 아니죠. 누가 일찍 깬다고요? 형이 일찍 깨죠? 그럼 형성 요인이 일찍 깨지 발생 요인이 일찍 깨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거 아주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일단 제가 15번을 냈습니다. 15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스타트. 정답은?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아까 형성 요인이 일찍이죠. 그럼 일반적, 지역적, 개별 요인은 발생 요인이 아니라 형성 요인이 되겠죠. 찾았습니까?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죠? 아직 안 떴거든요, 그죠? 그럼 발이 일찍 깨요? 형이 일찍 깨요? 형성이 일반 일찍이죠, 그죠? 사경행이라는 건 맞죠? 그다음 아까 효용성, 유효수요, 상대적 희소성, 이전성은 뭐죠? 발생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임대료의 통제, 세제, 경제적이에요, 행정적이에요? 4번이 맞죠? 부동산 가격은 각각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이 되며 둘 이상의 권리가 동일부동산에 있을 때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도 있다. 가격의 이중성이 있었죠. 그럼 가격은 수용급에 결정이 되나 가격이 또 다시 수용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준다 그랬죠.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기본서 491페이지에 가시면은 가격제 원칙의 체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프린터랑 같이 보는데 491페이지에 가시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체계도가. 가격제 원칙. 491. 찾으셨어? 그럼 거기 제가 적각과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13가지 원칙이 있어요. 평가사는 원칙을, 가격 원칙을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일반 경제 원칙의 기초가 되는 게 있고 부동산에만 고유 원칙이 있는데 자, 지금 채용의 원칙이 중간에 딱 있죠? 그래서 제가 제 프린터랑 같이 연결시켜서 가는데 제가 아까 제 프린트에서는 어떤 원칙과 어떤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균형과 적합이 제일 잘 뜬다고 얘기했나요? 가장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격제 원칙이 채용 원칙이 가장 주가 되고요. 내부적인 게 있고 외부적인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가치의 원칙에 1번, 2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토대가 된다는 원칙인데 전제가 되거나
바탕이 되는 원칙인데요. 자, 부동산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럼 시점이라는 걸 명시해야겠죠? 변동의 원칙을 따지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원칙 찍으셔야 돼요? 변동의 원칙 찍으셔야 되거든요. 변동.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준 시점이라는 걸 배우셨죠? 나중에 이제 시점 수정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럼 이따가 우리가 시점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원칙? 자, 예측한다는 건 과거와 현재를 예측해요. 미래를 예측해요. 그럼 이건 장래라는 글씨가 나오죠? 그럼 장래가 나오면 뭐다? 예측을 찍는 거죠. 그래서 예측은 이제 수익이 또 발생하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이렇게 토대가 되는 원칙인데 시점 나오면 무조건 변동입니다. 얘는 아직 안 나왔지만 건물이 금이 가는 게 물리적 감가죠. 시간이 지나서 그렇고요. 예측은 예상의 원칙이라고 나왔었고 장래를 현재 가치, 수입 방식에서 순수 산정의 판정 기준이고 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보시면 5번에 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나요? 가장 중추적인 감정평가를 전제가 돼요. 그러면 따라서 수수기균. 자, 6, 7, 8, 9 수수기균 있나요? 다 내부적인 건데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내부적이죠. 그러면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럼 제가 아까 균형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나요? 자, 균형은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할 때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20층짜리 빌딩에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그럼 따라서 기능적 감가.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감가되니까 가격이 낮게 평가되겠죠? 그럼 균형의 원칙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 구성 요소가 안 맞다는 거죠. 구성 요소 간에, 생산 요소 간에 안 맞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균형을 보고 있어요? 균형은 그냥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 구성 요소,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지역 분석을 해야 돼요? 개별 분석을 해야 돼요? 자체에 대한 분석이니까. 맞나요? 근데 외부에 대해서 적합의 원칙이 제일 잘 뜨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적합은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안의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은 주거지가 있어야 되고 시장은 상업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안 돼요? 그럼 무슨 적 감가라고 돼 있죠? 경제적 감가라고 돼 있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지역 분석을 통합니까? 지역 분석을 통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게요. 자, 얘는 내부다, 외부다. 자,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부동산과 얘가 부동산 고유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이 칠판 중에는 채용할 필요가 있어요? 채용할 필요가 없어요? 얘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럼 생산할 때 먼저 얘는 용도가 다 정해놓고 태어났죠? 이게 지우다가 여성분들은 분발하는 데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채용은 고유의 부동산에만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요? 적합도 어떻죠? 적합도 부동산만 내부적인 게 보는 거죠. 얘는 외부적인 게 없죠. 이 두 가지가 부동산 고유 원칙이다. 그럼 적합의 원칙은 그냥입니까? 외부입니까? 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죠. 외부 환경. 그래서 외부 환경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무슨 원칙 찍으셔야 돼요? 적합의 원칙 찍으셔야 돼요. 경제적 감가, 지역 분석. 체크하셨죠? 그래서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따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지역 분석에 지읒 나왔어요. 무슨 원칙? 적합.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균형은 기억 들어갔죠? 그러면 지역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이에요? 무슨 적 감가? 기능적 감가.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럼 사이드로 갈게 약간 거기 보시면은 수익 배분, 수익 체증 기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습니까? 기여의 원칙이 균형의 원칙에 선행하는 건데요. 자, 어디에 기여하냐는 것은, 자, 보세요. 아까 지하주차장이 없으면 높게 평가돼요? 감가가 돼요? 그럼 7억이면은 1억에 대한 추가 투자의 적합 판단이죠? 그럼 만약에 8억이면은 안 해요. 그럼 생산비를 합쳐야 돼요? 기여도가 있어야 돼요? 기여도가 있어야 되죠. 기여도의 합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 15억이면 투자하시겠죠? 그럼 기여의 원칙이라는 거죠. 기여 찾으셨습니까? 기여는 공유의 원칙, 기여도의 합이지 생산비 합이다. 생산비 합은 아니다.
추가 투자의 적부 판정이라고 돼 있죠? 자, 수익이 체증해요? 체감할 수도 있어요. 체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집약한계라는 게 있었어요. 건물을 짓게 되면 수익이 체증합니까? 체감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죠? 그래서 고층화, 건물의 고층화와 입체적 이용과 관련되고 수익 배분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잉여 생산성의 원칙인데 그럽니까? 수익을 배분시킵니까? 배분시키죠. 자, 물러와 보세요. 자, 이거는 기본서에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시면은 자,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인 거예요? 그럼 토지와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죠? 그러면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가 투입되면 거기에 그냥입니까? 대가가 지불됩니까? 그럼 그냥 해야 돼요? 수익을 배분시켜줘야 돼요. 자, 얘는 지대, 얘는 노동에 대한 임금, 얘는 이자를 주겠죠? 그럼 토지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배분된다는 거죠. 그럼 따라보세요. 토지 잔여법. 요런 게 이제 나중에 순수익을 구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잔여나 잉여 나오면, 자, 무슨 법 찍으셔야 돼요? 수익 배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수익 배분과 기여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수익 배분은 그냥입니까? 토지 잔여입니까? 토지는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부동성 생산력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하면은 수익 배분이에요. 이건 기여한다는 거예요. 기여죠. 저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건요. 배분이죠. 다시 갈게. 이거는 이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꿔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배분은 수익을 배분한다고 나오고 기여는 기여한다는 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나 봐봐. 이건 뭐야? 이거는 배분이죠. 토지를 움직여 안 움직여? 나중에 배분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힘들어 죽겠어. 그다음에 수수기균. 기여가 균형이 선행하고 그 다음에 수용과 대체라는 게 있죠. 걔네들이 사이드인데 우리가 나가면 경쟁을 안 합니까? 경쟁이 심합니까? 외부성의 원칙은 그냥 우리가 뭐냐면 주택에 공원이 있으면은 정의 외부성이죠.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는 부외부성이기 때문에 외부성의 원칙에 대한 거는 그냥 12번 부동산에만 나타나고 외부 효과, 견적가가 나타나고요. 거기 보시면 경쟁이라는 게 11번에 있습니까? 찾았습니까? 얘는 그냥이야 안에 경쟁이 들어가. 자, 순댓국집이 너무 잘 돼. 그냥이야 초과연을 처먹어. 그럼 옆에 또 경쟁이 생기지. 그럼 뭐 초기는 다시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라서 경쟁은 무슨 원칙? 경쟁의 원칙이에요. 경쟁이 들어가거든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수용과 대체 원칙이 관련이 되지만 얘네들은 간접적으로 책임 원칙이 연관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부동산도 수용급이 없어요? 있어요. 가격의 이중성이 있죠. 그래서 경쟁하면서 채용을 해야 되고 대체 원칙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대체 원칙은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이따가 동일수급권을 배우실 거예요. 그럼 동일수급권 안에 서로 대체 관계를 성립해서 비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례가 있고 대상이 있으면은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물리적으로 달라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죠.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 건물이 옆에 있는 건물도 그냥입니까? 상업용입니까? 그럼 그냥요, 용도가 비슷비슷해야 돼요. 기능은 뭐냐면, 자, 요즘은 다 우리 학원 건물처럼 한 10층짜리 넘는 건물은 다 그냥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다 있죠? 이게 바로 따라서 기능, 효용, 이게 효용이라는 거거든요. 가격도 비슷하죠. 그러면은 물리적인 대체예요. 용도와 기능과 가격이에요. 야, 내가 대신해 줄게. 용기가 없어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사례부동산과 대상부동산을 봤을 때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똑같고 효용이 같으면 가격이 비싼 거, 가격이 좀 싼 거. 이해하셨어요? 이건 잘하네. 하여튼. 그럼 가격이 똑같으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있는 거. 잘하네. 이건 잘하네. 그럼 가격이 똑같으면 효용이 높은 걸 선택하는 거죠. 이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럼 따라서 비교 방식. 비교 방식 때 가장 토대가 되고, 따라서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할 때 가장 토대가 되죠? 근데 내가 직접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또 간접법으로 사례에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원가를 구하는데 못 구하고 수입 방식 못 구한다? 따라서 3방식. 3방식에 다 줬는데. 대체 원칙 있어요? 비슷한 두 제어가 나오고 대체제라는 게 나오고요. 평가 3방식이 모두 고려되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 기회비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게 좀 어려워요. 기회비용. 이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얘는 포기된 최선의 가치 요구 수익을 제한된 우리가 계산된 인식된 비용인데 들어보세요. 자, 얘는 이제 대체 원칙을 전제로 깔고 가요. 그럼 기다립니까? 용기가 있어야 대신해 줍니까? 그럼 A와 B 토지가 용도가 비슷해야 되죠? 다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이고 가격도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한데 이 지역은 상업지로 이용하는데 포기하고 주거지로 갖고 여기는 오로지 주거지만 사용된대요. 그럼 자 갈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여러 용도가 좋나요? 하나의 용도가 낫나요? 여러 용도가 더 나은 거죠. 그럼 그자입니까? 기회비용이 있습니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높게 평가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도심의 공업지와 외곽의 공업지 중에서 그자입니까? 도심이 시장성이 더 있습니까? 그러면 더 상업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간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16, 17번, 18번까지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필기를 좀 할 테니까. 좀 어려워서 천천히 할게요. 16번은 가장 옳은 거. 자, 아까 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기준점은 현장조사를 완료해놨자요, 가격조사를 완료해놨자요. 자, 부동산 가격은 불안전 시장이 형성되고까지는 맞죠? 그럼 거래 당사자가 개별적인 개인적인 동의나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기 쉽다. 다음에 특수한 사정, 보정.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정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정 보정이고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한 부동산에 있을 때 그 각각의 권리 가격을 정할 수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리을해 보시면은 외부 환경과에 대한 균형이죠. 자, 올라 보세요. 아까 요 적합이라는 것은 내부였어요? 외부 환경과였어요? 다 보세요. 자, 지금 우리 학원 가게 되면 저쪽 건너편에도 저쪽 가면 또 우리가 타 학원이 있죠? 그냥이야. 따라서 외적과 경쟁하자. 그럼 외부가 나오면 무조건 균형이다, 적합이다? 적합입니다. 외부 환경과에 대한 균형은 적합으로 찍으셔야 돼요. 몇 번이 정답이죠?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대상 물건 평가는 자, 정상 가격이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가 원칙이에요. 시장 가치가 원칙이죠. 고치셨습니까? 정답 4번인가요? 자, 17번이 조금 어렵죠. 가격지 원칙을 다 집어넣었는데 들어볼게요. 자, 지금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이라는 게 있죠. 그럼 아까 봐봐. 자, 아까 기호에서 8억이 아니라 15억 되면 추가 투자 안 하겠어요? 추가 투자 하겠어요? 수익이 체증만 합니까? 체감도 합니까? 그럼 체감할 때는 추가 투자하면 안 되죠. 두 가지 원칙이에요. 기회 원칙과 수익 배분입니까? 수익 체증 체감입니까? 그것이 주가 판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고유의 가격 가치 원칙은 체증 원칙과 균형 원칙이에요. 적합이에요. 적합이. 부동산은 적합만 원칙 따져본다는 거죠. 체크하실 수 있어요? 기회 원칙은 부동산 가치는 그 구성 부분의 생산비 합입니까? 기여도의 합입니까? 자, 장래 쾌적성. 장래가 나오면 변동이에요? 예측이에요? 그럼 5번에 미음번이 기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 하나가 맞는데 여러분들 도심 지역의 공업용지가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외곽보다 그냥입니까? 시장성이 높습니까? 상업지로서에 대한 이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무슨 비용의 원칙이다? 기회비용의 원칙이 엄마 어렵게 나왔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 18번 부동산 가치 형성에 작용되는 일정한 법칙상이 부동산 가치 재원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일단 여러분들 내부적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적합 나왔다고 뿅 간다고 적합 찍으셔야 돼요. 균형 찍으셔야 돼요. 균형이죠, 균형. 그런가요? 내부 구성 요소. 내부가 생략될 수도 있고 구성 요소가 나올 수 있고 생산 요소가 나올 수도 있어요. 초과 설비, 과소 설비의 판단은 적합입니까? 균형입니까? 자,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자, 일로 와보세요. 자, 개별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그럼 지역을 분석했다는 것은 채용을 따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평균적인 표준적인 이용이에요. 그럼 지역을 분석했다는 것은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거니까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 관련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몇 번이 정답이죠? 3번. 아까 내가 자녀 나왔어. 토지 자녀 나오면 무슨 배분? 수익 배분이죠. 우리가 수익 분석법도 관련이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려워요. 그냥 토지 자녀 나왔다. 그럼 무슨 배분 찍자? 수익 배분. 비슷한 두 제약을 비교해서 3방식 모두 적용되는 건
대체 원칙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빨리 프린트로 가보세요. 이제 연결시킬 게 지금 7페이지로 가시면 아까 제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기억나시죠? 어느 분석이 먼저 선행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강남역 사거리예요. 강남역을 분석할 때 여기 3번 출구의 대상 부동산을 평가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지역 중개업소 가셔서 어떤 아파트 몇 층짜리 우리가 어떻습니까? 레미안 아파트 먼저 찾습니까? 그 지역부터 찾습니까? 그래야지만 그냥요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먼저 선행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러면 채용입니까? 평균적인 표준적인 이용입니까? 표준적인 가격을 보는 거죠. 가격이에요? 가격 수준이에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해요? 지역 분석, 지역을 해요? 지역을 한다는 건 가격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가격 수준을 보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따라서 표준, 수준 두 개 나왔고요. 자,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하는 거예요? 그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채용을 판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가격이라는 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지 얘가 바뀔 수 있고요. 지역 분석은 부동성, 인접성이고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죠. 따라서 선지표, 후개최. 자, 아까 지역 분석은 지역 들어갔죠? 균형이에요? 적합이에요? 경제적 감가고. 개별 분석은 기억 들어갔죠? 균형이고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갈게요. 지역 분석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선행하고 표준적 이용 가격 수준, 개별 분석은 후행하고 채이용 구체적인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근데 넘겨보세요. 얘가 이따가 언제 틀리게 나올 텐데, 넘겨보시면은, 자, 여러분 얘기해보세요. 채이용을 판정하는 것은 어느 분석에서 하죠? 근데, 뒤에 별표. 뒤에는 채용의 판정의 방향의 기준 설정을 해줘요. 그럼 요거는 무슨 분석에서 해주는 거죠? 지역 분석에서 그 기준 설정에 도움을 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래서 할게. 봐봐. 나봐요. 표준적 이용 판정 나오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채용 판정이죠? 근데 채용 판정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개별 분석 찍는 게 아니라 판정의 방향을 기준 설정에 도움을 줄 수 있죠. 지역 분석이. 얘기해야 다음 넘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판정을 하는 게 개별이고요. 지역은 판정을 합니까? 판정의 방향을 설정합니까?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따가 냈단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렇다면, 그렇구나. 그럼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을 분석, 전체적, 광역적, 거시적이면, 개별 분석은 대상 지역을 분석했어요? 대상 부동산을 분석했어요? 부분적, 국지적, 미시적이고, 지역은 지역 들어가니까 적합, 외적, 외부,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균형, 내부, 기능적 감가라고 되어 있죠? 지역 분석은 부동성과 인접성이고, 개별 분석은 채용이 들어가니까 용도의 다양성도 들어가기도 해요. 개별성과 두 가지가 들어간다. 꼭 기억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학원 건물과 비슷한 거를 저기 마산에서 갖고 와야 돼요. 범위가 있어요. 따라서 동일수급권. 그 사례자료의 최원방권이에요. 여기 안에서 가져오라는 거죠. 이 안에서. 동일수급권을 파악합니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으면 무슨 지역이죠? 인근 지역. 속해 있지 않으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평가하려는 대상 부동산이 강남역에 있습니다. 강남역. 자, 그러면은 인근 지역은 그냥요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어요. 그러면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근데 강남역에도 눈 뜨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역삼역이라는 유사 지역으로 가는 거죠. 유사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자, 여기 가장 키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대상 부동산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직접 내어주고 여기 간접 내어주고요. 자, 유사 지역은 반드시 인접해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거리의 원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수급권 내니 있어야 돼요. 자, 갈게요. 인근 지역 보고 있나요? 자, 어느 기사입니까? 대상이 속해 있습니까? 직접 내어주고 작은 생활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은 속해 있어요? 속해 있지가 않아요. 간접 영향을 주고요. 자,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죠. 동일수급권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이 포함 안 된다? 포함이 된다. 포함이 되고요.
주번 용도 지역은 뭐냐면 여러분들 후보지와 이행지를 배우셨죠?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 중이에요. 그럼 농지에도 상업지의 동일수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원칙은 전으로 갑니까? 후로 갑니까? 근데 선수도가 낮은 경우는 전으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거는 통군이고 상업 배우지, 공업지는 생산 비용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스타트. 자, 정답은 1번이 정답인데요. 자, 보세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이 나와야 맞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죠? 대상 부동산의 채용의 판정 방향과 기준 설정이 맞는 지문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답 몇 번이죠? 자, 2번은 기출인데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느 분석에서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채용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지역 분석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하죠. 자, 일로 와보세요. 여러분,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가격입니까? 가격 수준입니까? 평균적인 시세를 보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만약에 개별 분석이라면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이 맞았겠죠. 그런가요? 그럼 여기는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입니까?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입니까? 대상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자, 갈게요. 일로 와보세요. 만약에 인근 지역이요. 일로 와봐요. 만약에 범위가 넓어요.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범위가 좁아요? 넓어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가? 다시 한 번. 그럼 그 장에 사례가 많아요. 근데 너무 떨어져 있으면 가격이 신뢰성이 떨어지죠. 가격이 틀리다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범위가 좁으면 그럽니까? 사례는 적습니까? 가격 수준은 비슷하죠.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그냥요, 범위가 축소됐다고 되어 있어요. 축소되면은 어떻게 돼요?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죠. 범위가 너무 확대되면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렵고 바뀌었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인근 지역과 동일수권의 유사한 지역은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해야 됩니까? 인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런가요? 그 지역 내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돼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맞거든요. 다 기출됐던 지문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1번은 왜 들었어요? 채용의 판정입니까? 방향과 기준 설정을 합니까? 판정이 나왔다면 개별이 맞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정답 몇 번? 1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98페이지로 가자면은 인근 지역의 사이클 패턴이에요. 자, 이 지역도 안 변해요? 변해요. 생애주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보세요. 옛날에, 특히 강남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강남역이 1970년 전에는 그냥 아예 논과 밭이었습니까? 그럼 지가가 낮았죠. 얘기를 해봐요. 근데 여기 그냥요, 재개발을 해요. 개발을 하죠. 그럼 그냥요, 가격이 막 올라가요. 이게 무슨 기죠? 성장기입니다. 신축 부동산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그냥요, 집가 상승률이 최고예요. 입지 경쟁이 치열하죠. 유동이 많고 신규 부동산이 되겠죠. 무슨 여가라는 거 배우셨죠? 그럼 상향 여가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으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바뀌겠죠.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기다립니까? 투기가 나타납니까? 투자 투기가 개재되겠죠. 맞나? 근데 강남이 계속 올라가요. 한계가 있어요. 성숙기에 딱 멈춰버리죠. 집가 수준이나 지역 기능이 최고고 집가 안정 가벼운 상승이며 유동이 없고 여가 현상이 없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지금 강남이 쇠퇴기까지 안 왔죠. 근데 어느 지역 가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외부적인 그 시장성이 감퇴됐죠. 그럼 경제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럼 그럽니까? 재개발을 시작해야 됩니까? 근데 시작을 안 하게 되면 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장기고 재개발 시작이고 하향여가 시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향여가 시작한다는 거는 어떤 계층이 들어온다는 거죠? 소득계층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재개발을 그냥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은 천이기로까지 간다는 얘기죠. 천이기는 뭐냐면 재개발 하향여가 시작입니까? 활발입니까? 활발한다는 건 뭐냐면 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 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그러면 성장기만 상승이에요? 가벼운 상승이야?
일시적이지 이전 단계 수준은 아니란 얘기죠. 그런가요? 여쭤볼게요. 여긴 무슨 영화죠? 여기는요. 자, 그럼 봐봐. 상향여가는 CO 들어가니까 성장기에 나타나죠? 근데 천이기는 그냥입니까? 이건 하향입니까? 그럼 요거는 지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악하기는 아예 슬럼화 단계죠? 그 전 단계로. 지가 최저 재개발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암기해보세요. 써보세요. 성성세천학. 성숙기가 먼저요? 성장기가 먼저요? 아이가 태어나서, 애냐! 엄마 수고했어! 그래요. 성장하면서 성숙해요. 그럼 성장기는 그냥입니까? 지가 상승률이 최고입니까? 여기는 지가 수준이 최고인 거죠. 그런가요? 천이기가 먼저야? 세태기가 먼저야? 사람도 세태할수록 천해지죠. 어떻게 할수록 천해져? 사람도. 세태할수록 천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봐봐. 요건 가벼운 상승이지. 성장기만큼 상승이야? 가벼운 상승이야? 왜냐하면 상향여가가 하향여가 되니까. 그럼 봐봐. 1번을 봐서 지금 그림이 이렇게 똑같이 상승입니까? 2번 가벼운 상승입니까? 그냥 땡이야? 짝꿍땡이야? 짝꿍땡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100년 주기로 오는데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사람도 그냥입니까? 계속 키가 큽니까? 성장을 하죠. 얘기를 해봐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큽니까? 안 크죠. 그래요? 이제 그냥이야 이제 60세가 가면서 허리가 굽어져. 그래서 교수님 도대체 천이기는 뭐예요? 인생은 그냥이야 60부터야. 그래서 뼈에 좋다는 걸 다 처먹지. 그렇다고 해서 예전같이 성장하지는 않죠. 아시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씨. 아시겠죠? 못 맞히면 큰일 나. 씨. 맞춰 빨리. 자, 맨 마지막 문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주 감정평가 마지막인데 제가 드린 건 자꾸 모으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테마 강의예요. 제가 지금 해드린 게 문제가 그대로 하나씩 적혀져 있거든요. 아주 좋았어. 책으로 만들면 좋아.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오전 분들은 그 자료만 달라고 하는데 막 그죠? 그래서 내가 내주지 말라 그랬어. 자, 할게요. 지금 박스에 있는 게 똑같거든요. 그 박스만 보시면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20번 문제 있죠. 1번에 가시면은 아까 대상도 속해 있지 않으면 무슨 지역이었죠? 유사지역이에요. 인근지역이 아니죠. 인근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잖아요.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럼 대상 부동산 속해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의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슨 지역이다? 유사지역이 되죠. 아까 성장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가 상승이 비교적 활발합니까? 오래된 건물이 재개발되는 등 지역의 형태가 변모된다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아까 천이기에서 그냥입니까? 재개발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일로 도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되는 등 지역의 형태가 변모되는 모습을 보이겠죠? 몇 번이 정답이죠? 2번. 인근 지역에서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건 어디죠? 성장기는 아니죠. 성숙기에서 가장 수준이 높죠. 아까 키가 큰 게 성숙기잖아요. 성장기는 계속 키가 커지는 거고. 맞아요?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수준이 최고인 건 누구다? 성숙기가 되죠. 성장기는 지가 상승률이 최고죠. 올라가는 게 최고지 이빨이 올라간 게 아니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자 그냥이야 세태할수록 천해져. 그럼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천이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세태할수록 천해지잖아요. 그럼 세태기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럼 세태기가 그냥입니까? 이 시작입니까? 활발한 게 아니죠. 재개발이 시작이고 천이기에서 활발하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천이기는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요. 일시적이에요. 이전 단계입니까? 이전 단계 수준까지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는 좀 이 문제도 끊겼거든요. 근데 해드리는 거는 그냥이야 기출이 됐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할게요. 이해하셨죠? 다음 시간은 빠지면 안 돼. 다음 시간은 감정평가 파트가 공시지가가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빠지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꼭 여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오늘 여기까지, 아쉽지만은 여기까지 할게요. 별로 아쉬워하시는 분도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